자,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피부 노화가 걱정되신 적 없으신가요? 피부가 좀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탄력이 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이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오늘은 히알루론산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따라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히알루론산이 어떠한 물질인지 말씀드려야 되겠죠. 조금 피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히알루론산 필러 아니야? 이거 얼굴에 이렇게 볼륨 채우는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피부에 있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원래 내 몸에 있다는 거죠. 그림 보시면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세 가지가, 첫 번째 콜라겐, 두 번째 탄력 섬유, 세 번째 그 콜라겐 실과 탄력 섬유 사이에 빈 공간을 자리 잡고 있는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즉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의 중요한 성분으로서 주요 역할은 수분 유지와 피부를 지지해주는,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특징은 자기 가지고 있는 중량의 1000배 정도 물을 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 진피 내에서 히알루론산이 위치함으로써 수분을 당겨서 우리 피부가 촉촉하도록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세포의 기질로서 피부 자체, 당연히 콜라겐이 우리 피부를 지지해주지만 이것 자체도 피부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즉 히알루론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지지가 덜 되니까 피부가 약간 거칠거칠해지고 좀 주름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섬유아 세포라는 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이 섬유아 세포는 아까 말했듯이 이 세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히알루론산.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 많이 드렸죠. 이러한 섬유아 세포는 약 20대 초반부터 서서히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 말은 20대 초중반부터 히알루론산 전체 함량도 서서히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는 지성 피부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조금씩 건조해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 피부에 있는 섬유아 세포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히알루론산 자체의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거칠거칠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히알루론산, 보습과 피부를 지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히알루론산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조금 줄게 되는데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노화는 외부 환경 요인, 자외선, 대기 오염, 흡연 등에 의해서도 더욱더 과속화되는데, 이것을 엑스포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엑소좀 알죠? 엑소좀이랑 다르고, 엑스포좀은 외부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우리 신체가 어떤 변화를 미친다는 건데요. 자, 피부로 국한돼서 본다면 자외선 자체는 피부의 히알루론산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럼으로써 수분이 떨어지고 주름이 증가하겠죠. 대기오염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그러면 피부를 좀 더 건조하게 만들겠죠. 그럼으로써 우리 섬유아 세포의 기능을 좀 떨어뜨려서 결론적으로 히알루론산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흡연과 스트레스 역시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오염과 비슷한 피부의 탄력을 줄이고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섬유아 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히알루론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줄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히알루론산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자, 보충해주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보통 물광주사라고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히알루론산을 갖다가 아주 묽은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주사 형태로 직접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병원에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병원에 오지 않아도 이런 히알루론산을 도포제 형태로도 피부에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떤 화장품에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이런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화장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중량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로션인데요. 보통은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다중중량 히알루론산 로션인데요. 이것은 고분자량과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 복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문제는 옆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피부는 외부에서부터 무언가를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장벽 역할을 하죠. 이런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은 피부 각질층을 통해서 피부 표면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럼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다만 피부 진피 내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각질층 내에 위치함으로써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서 어느 정도 수분감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좀 부족하겠죠. 결국은 효과를 내려면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히알루론산을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자, 그림 보시면 자, 이렇게 꼬불꼬불한 녹색 실로 된 것이 히알루론산인데요. 저분자량은 이런 각질층을 통해서 표피층을 통해서 밑에 있는 섬유화 세포가 있는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몸에 원래 있던 부족한 히알루론산에 추가해서 우리 피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분자량 단독 제품과 이것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로션을 발랐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매일 8주간 두 가지를 발라봤더니 당연히 저분자량이 좋겠죠. 역시 단일 히알루론산 제품보다 다중중량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로션이 주름 개선과 보습 효과가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히알루론산을 통해서 보습과 잔주름을 통해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논문에 보니까 보톡스와 히알루론산을 함께 사용하면 조금 더 결과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톡스에 의한 주름이 줄어드는 것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수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 주름 개선 효과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냈다, 그런 논문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자, 보톡스는 주름을 만드는 기전이 진피 밑에 있는 근육의 수축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수축된 것을 조금 수축하니까 동적인 주름이 줄 테고, 이미 생긴 주름 또는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이 생기겠죠. 거기에 히알루론산을 우리가 주입함으로써 수분이 증가하고 팽팽해짐으로써 잔주름이 펴지니까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과학자분들이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조금 더 침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저분자량의 히알루론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여러 가지 전달 체계를 이용해야 되겠죠. 하이드로겔, 나노에몰전, 마이크로니들, 리포점 형태 여러 가지 운반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피부를 매끈하고 좋게 만드는데 단순히 써마지를 한다, 울세라를 한다, 바늘 고주파한다, 병원에 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히알루론산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바르는 형태로만 발라도 피부에 보습을 주고 피부가 잔주름이 없어지고 그럼으로써 노화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그럼으로써 피부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히알루론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보습을 하더라도 이것이 피부 바깥으로 수분이 날아가면 더 건조해지겠죠.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잘 형성된 수분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밀폐하는 보습제를 바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겨울철이죠, 이런 보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어떠한 보습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